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2014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김웅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원래 이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12월 30일까지 처리를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를 넘겨서 또 하루를 더 넘겨서 이게 새해가 밝고 나서야 처리가 됐단 말이죠. 이 강혜원 평가님, 이번 그 예산안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4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해를 넘겨 처리됐습니다. 355조 원 규모의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여야의 최우선 법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또다시 부실심사와 졸속 처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당초 난항이 예상되었던 국정원 개혁안 통과 외에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협상이 더욱 지체되었는데요. 가까스로 예산이 통과되면서 결국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예산안 심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크게 남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의 가능 여부 자체에 관심이 쏠리면서 언론 보도에서도 정작 예산 편성의 면면에 대한 분석에는 충분히 시간이 할애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선 국정원과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은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새해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안이 워낙 벼락치기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김 기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예산안의 처리 과정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예산안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9월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예산안 심의가 늦춰진 겁니다. 때문에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를 의식한 여야가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이런 합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개혁안과 예산안이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일찍 심의를 끝낸 예산안이 예결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들 역시 국정원 개혁 합의 여부만을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 예산안의 30일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막판 여야 쟁점으로 제기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새누리당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 30일 처리 약속은 어겼지만 그나마 연내 처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2년 연속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해를 넘겨 뒤늦게 처리되다 보니 실제로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살펴볼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예결위원의 경우 예결위 전체 회의 통과 1시간 전에 새해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받았다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이런 사정 때문에 YTN을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첨예하다 보니 여기에 보도에 초점이 맞춰졌고 한 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안 관련 보도에 비중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연 30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이 어떻게 짜여졌는지에 대해 심층 보도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채널 이후 자극적인 정쟁 소식을 앞다퉈서 전해드려야 시청률이 담보되는 이 왜곡된 방송 현실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안 이렇게 해 못 넘기도록 좀 규정이 바뀌죠? 네,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처리가 아니라 상정입니다. 그래서 처리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강혜원 평가님 또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국회는 철도 파업과 국정원 개혁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의 이슈가 몰리면서 혼란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의 복잡한 사안들이 맞물려 진행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혼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요. 국회와 관련해서 새로운 쟁점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슈 자체의 발생 주기가 짧았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2013년 한 해를 직접 평가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기업 개혁과 같이 보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또한 여야의 정치 공방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방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사안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전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김 기자 어떻습니까? 네,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뉴스에 대한 심층 보도는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층 보도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중립성도 담보돼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 정가를 강타한 몇 가지 중요 뉴스에 대한 YTN의 보도는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국정원 개혁안 관련 보도입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4자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이 마련이 됐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미화 그리고 국회 예산 통제 강화 등의 협상 타결 소식을 YTN이 가장 먼저 특정 보도했습니다. 또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잠정 합의안, 막판 쟁점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YTN이 가장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렸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내용을 매일 녹취 구성을 통해 전해드렸고 관련 리포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 이해훈 최고위원과 설훈 의원 등 여야 지도부가 생방송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철도 파업과 관련한 보도를 짚어드리면 철도 파업은 파업 시작 무렵부터 정치부는 물론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이 파업 현장을 직접 중계하면서 현장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철도 파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매일 당 지도부의 녹취 구성과 리포트, 출연 등을 통해 충실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의 경우에도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보를 통해 다각적이고 생생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공공물가 인상 등의 소식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등은 전문가 출연과 리포트를 통해 꾸준히 전달해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월에는 장성택 처형이라는 큰 뉴스가 있었고 중반 이후에는 각종 정치 관련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기업 개혁 뉴스의 비중이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 뉴스의 비중이 줄어드는 1월에 경제부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더욱 알찬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YTN 정치부에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심층적인 보도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 세상 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희망 온도래 따뜻한 사랑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나눔 이웃 이 품앗이 함께해요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서울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이 좋다와 세계인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갑오년 말의 해입니다. 말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건강, 활기, 역동강 같은 단어부터 승마, 경마와 같이 말과 관련된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말이 좋다는 말 관련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주었습니다. 말 산업 강국 호주를 가다 코너에서는 골드코스트 인근의 테마파크에서 하는 말 공연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주 최대의 말 공연답게 헬리콥터나 자동차가 등장하기도 하고 말의 고난도 연기, 고개 등 볼거리가 많은 공연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흔히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고 호주의 여름 풍경이 잠시 추위를 잊게 해 방송을 보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색다른 여행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한국 경마의 10대 뉴스에서는 한 해 동안 화제가 된 뉴스를 10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어 한 해를 마감하며 1년을 뒤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호주의 말 공연의 높은 수익성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 공연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돌고래 쇼나 원숭이 쇼, 코끼리 쇼 같이 수많은 쇼에 동원되는 동물들이 공연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동물의 본성에 위배되며 강도 높은 훈련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또 다른 동물학대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말에 대한 새로운 성장 방향으로 말 공연을 제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에 대한 스포츠나 레저를 향유한 역사도 짧고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자칫 볼거리 위주로만 공연을 기획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파크 경마장의 마지막 레이스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경마장이 사라지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단순히 경마장이 폐쇄된다는 사실을 전달에만 그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할리우드 파크 경마장에 관중이 점점 줄어 폐쇄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관중이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곁들여졌다면 우리 경마 산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이 좋다 프로그램이 말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여 사람들에게 그 거리를 좁혀주고 나아가 말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지난주 방송된 세계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는 글로벌화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뉴스는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서 이탈리아의 수학을 이용한 도박 방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라든가 성인들의 불법 도박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방 교육에 대한 이탈리아의 사례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도박 시장이 자율화된 이탈리아는 청소년도 쉽게 도박을 접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도박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어떤 분야든
무조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어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세계인이 방송이 앞으로도 다양한 세계의 소식을 골고루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뉴스를 볼 때 소리를 줄이고 이 화면만 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시청자들은 자막을 통해 뉴스 내용을 짐작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YTN의 뉴스 자막이 뉴스 내용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헷갈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30일 아침 뉴스 시간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 증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뉴스 자막에는 박근혜 정부 첫 부자 감세 실현 코앞에라고 잘못 표기됐습니다. 부자 증세와 부자 감세는 정반대 정책인데 자막이 잘못 나와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 자막은 다음 뉴스 시간에도 수정되지 않고 되풀이됐는데요. 단순히 글자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오보나 다름없는 이 같은 실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에서는 지난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합의로 철도 파업이 끝났다는 뉴스 특보를 전하면서 합의문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의 서명만 보이고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만 합의를 하고 철도노조는 구두 합의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공동합의의 중요 당사자인 철도노조 위원장의 서명이 당연히 이 화면에 보여야 했다며 화면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YTN에서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 지난 30일과 31일 철도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와 스튜디오 대담을 했는데요. 해당 전문가를 소개하면서 전직과 현직 여부 또 소속을 매번 다르게 표기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출연자의 신분과 경력은 출연자가 해당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새해 방송 정책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사진은 14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관광체육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 요지는 방송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를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국내 방송산업은 공공성, 공익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비효율성과 체계적인 산업 전략 부재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한계점인데 방송 매체와 사업자는 날로 증가되어 광고 수익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 포화도 포화 상태로 성장률이 하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협력적인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송 해외 진출도 프로그램 단위 품목 수출에 편중되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이러한 방송산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방송산업 발전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방송 재원입니다.
재원의 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광고 시장의 확대입니다.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으로 광고 금지 품목 완화와 광고 총량제, 또 간접 광고와 협찬 고지의 미약한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랩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므로 관계자와 수용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디어 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정리돼야 하겠습니다. 향후 방송 광고 정책이 개선된다 해도 증가되는 방송 매체의 재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방송사업자는 한계점인 광고 시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곧 콘텐츠 개발입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콘텐츠 시장 경쟁에서 창의적인 방송 포맷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포맷은 즉 프로그램의 제작 설계도이며 기획 구성의 틀입니다. 지금 방송 포맷의 활발한 교류가 국제방송계의 추세입니다. 영국 BBC 경우 콘텐츠 유통 판매 수입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포맷 수출로 2000년 이후 콘텐츠 무역 수지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2011년 영국의 프로그램 포맷 가치는 5억 달러였습니다. 포맷 판매 선두국은 영국에 이어서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등입니다. 세계 포맷 시장 규모는 2005년도에 4조 원에서 2010년도에는 14조 원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창의 산업이며 곧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기 프로그램의 포맷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포맷은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제작될 수 있으므로 완제품 수출로 인한 반한류 정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 포맷 수출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전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방송 사업자는 협소한 광고 시장과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향한 기업 의지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힘을 합한다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 새해에는 창의적인 콘텐츠로 대한민국 방송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